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라는 한가위. 하지만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산업 현장 분위기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추석 체감 경기를 조사해보니 응답업체 10곳 중 7곳이 작년 추석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작년보다 올려주겠다는 업체보다 작년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업체가 10배 많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성군 농공업 한 중소기업. 주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제작해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 마당에 재고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제품 판매가 부진해 임직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설에도 상여금을 인상하지 못한 회사 대표는 이번 추석 상여금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수시장 경기가 나빠지면서 납품 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더 많은 상여금을 주고 싶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는 확신도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84개사를 상대로 추석 경기 동향을 조사해보니 작년 추석의 경우 57.7%가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10% 이상 늘어난 67.8%가 전년보다 체감 경기가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상여금은 응답업체의 43.1%가 작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고 연봉제 도입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20%, 아직 결정 못했다는 응답이 17.7%입니다. 특히 작년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응답과 경영 곤란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8.5%로 나타나 작년보다 많이 준다는 응답 1.8%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추석 이후 경기 전망에 대한 물음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5.9%,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8%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 고물가 장기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납품대금 조기 지급, 추석 자금 공급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특별 대책이 요구됩니다. 한편 올해 추석 휴무일 수는 응답기업 77.7%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6일간 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을 사려는 주부들은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문시장에서 47년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홍순분 씨.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사과값이 이렇게 비싼 건 난생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이라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파는데도 최상품은 사과 하나에 12,000원에 달합니다. 올해가 사과값이 제일 비싸.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비싼 게 아니라 사과만 비싸. 지금 사과가 지금 최고, 원래 탄자병이 왔기 때문에 사과가 전신마신 병이라 막 점이 생기니까 정품이 없는 거예요. 제수용 최고 A급은 사과 20kg가 42만 3만 원. 사과값이 금값인 상황. 비싸도 너무 비싼 탓에 주부들은 선뜻 지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과를 매일 먹다 보니까 올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부러 좀 허름한 걸 살라는 그것도 비싸요 지금. 그것도. 그것도 비싸고 지금 사 먹기가 힘들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현재 대구 지역 사과 1kg의 도매 가격은 9,000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9%,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4인 가족이 대형 마트에서 추석 차례상을 마련할 때 드는 비용은 40만 원에 달합니다.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납니다. 전어물은 한 2, 3천 원 올라는 거 있고 야채는 많이 올랐어요. 부추 한 단에 평소 때 2,000원, 2,500원 주고 사는 거 4,000원. 배차 한 포기 6,000원. 식품 야채값이 많이 올랐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추석 명절을 마음 놓고 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최근 지역 소멸 위기 해법으로 농촌 유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에서 자연과 생태를 체험하고 부모들은 농사일을 하는 건데요. 강원 지역에선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먼저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커피 찌꺼기에 묵은 깨를 섞습니다. 섞은 찌꺼기를 통에 넣고 굴리기도 합니다.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수업 현장입니다. 서울을 떠나 8달째 인제군에 살고 있는 박미희 씨는 매주 토종 씨앗 학교를 찾아 농사일을 배웁니다. 저희 옥수수도 심어보고요. 녹두 씨앗 이런 것도 심어보고 얼마 전에 배추도 심어서 나중에 키워서 그거로 이제 김치까지 한번 김장도 새소리라든지 요즘 바람소리 이런 거마저도 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 오기 잘했다. 엄마가 농사일을 배우는 동안 딸은 인제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농촌 유학 중입니다. 숲 체험과 승마 등 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해 봅니다. 선생님이 애들 틀린 거는 하나씩 다 짚어주셔요. 저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짚어줄 수가 없었어요. 농촌에 활기를 더하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인제에선 초등학교 3곳이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유학생 19명이 도시를 떠나 인제를 찾았습니다. 마을과 지역과 또 도심에 있는 아이들을 연계해 주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한몫을 하는. 인제군은 유학생과 부모를 더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농촌 유학 숙소를 개선하고 학부모 대상 농촌 창업 교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농촌 지역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인천에는 많은 섬들이 있죠. 인천시는 어촌에 정착하려는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와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 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정만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SK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0살인 하도근 씨는 10년 넘게 하던 택배 일을 접고 3년 전 귀화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했습니다. 생활비나 이제 선원들을 월급도 줘야 되고 저희 가정 생활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1년 차이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빚도 많이 지고. 하 씨처럼 도시민이 어촌에 적응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옹진군 같은 섬 지역의 경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도시처럼 주거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집을 짓는 데만 수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귀향자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 이 거주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광역시 최초로 귀화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귀화인들의 어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설과 기숙사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문을 연다는 구상이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설계는 마쳤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화인들을 위한 상담과 홍보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었던 귀화 귀촌 지원센터 역시 예산 문제로 개소가 미뤄지는 상황. 하루빨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민 중에서든 섬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알 그런 권리를 제공하고 또 마침내 이제 결단을 해서 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인천 지역의 총 귀화인 수는 345명으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기여 가구 가운데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로 전남과 충남 그리고 전북에 이어 인천이 4번째로 높습니다.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인천의 귀여 귀촌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만큼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농촌에선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번기마다 일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도시의 유효 인력을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HCN 박종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농가. 도시농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순을 따고 포장지를 씌우느라 분주합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생소한 농작업이지만 직접 경험해보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이렇게 노고를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서 이렇게 힘들게 이거 호박 하나가 힘들게 나온다는 거를 알고 고맙게 먹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성의 한 화훼 농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농부들이 꽃모종을 옮겨 담는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농사에 관심이 많았던 최영근 씨는 연신 쏟아지는 땀방울에도 하는 일이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시골 일이 힘들지만 또 일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은 충북도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들로 도시 유효 인력을 활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40%는 충북도와 해당 시군의 보조를 받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9천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저렴한 겁니다. 인력 수급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근로자도 고용도 못하고 또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들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농장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군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도시농부를 신청하게 되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농촌 일선 지원에 투입된 도시농부는 4만 5천 명을 넘을 만큼 호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는 귀농귀촌을 위해 영농기술을 배우려는 대전과 경기도 등 다른 지역 주민 2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도시농부들을 귀농귀촌을 포함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농부는 이제 4시간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본인들이 그 일을 한 지역에 대해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관광지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농부와 관광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고요. 또 이제 농촌의 이제 체험, 충북 살아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농촌 일손 문제와 도시 유효 인력 해결은 물론 귀농귀촌까지 유도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일석삼조의 도농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촌의 일손 부족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충북형 도시농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귀농귀촌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딜라이브 TV 이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귀농귀촌의 인구는 각각 12,600여 명과 42만 1,100여 명입니다. 전년 대비 각각 12.5%와 15% 감소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와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고 귀농귀촌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해 인구수가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귀농귀촌 인구가 연달아 증가했다가 지난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는데 귀농귀촌 인구의 감소 배경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귀농과 관련해선 소득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촌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역시나 소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귀농은 소득 다음으로 농사가, 귀촌은 지역 인프라 부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5년 전인데 아직도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농사 단계별로 지원책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급 병원은 여기서 한 5km, 10km? 그 의원급들은 주말에는 일단 다 쉬니까 문을 여는 데 같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휴일이 가장 이제 힘들어요. 아플 때. 정책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도움되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사람을 유치하자는 구호는 많이 외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행정구역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한 해를 나면 1억을 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집을 뭐 한 채를 준다든가, 이런 아주 그런 파격적인 정책, 우선적으로 농지나 살 집을 알아봐서 준다든가. 농림축산부는 지난 7월에서야 귀농귀촌 정보를 한데 모은 그린대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지 관련해서 또 농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 뭐 매물 정보는 또 매물 정보, 일자리는 일자리 정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부는 농촌 생활 경험을 가진 은퇴 연령층이 증가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귀농귀촌의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이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성수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시내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20건, 축산물 8건, 가공식품 20건 등 모두 4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방사능 오염지표인 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수산물 83건, 농산물 53건, 축산물 14건, 가공식품 60건 총 210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방사능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추석 전날인 28일과 추석 당일인 29일에 대구 주변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의 차량 지휘 정체가 상당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대구의 이동 수요는 63만 4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추석에 비해 4%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119 종합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센터 접수대를 늘리고 신고 시스템 장애조치 대응반도 운영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병원이나 약국을 안내하고 의료 상담도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추석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119 접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구시와 구군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구시는 명절 장보기를 돕기 위해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8개소를 27일부터 개방하고 구군 공영주차장과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방합니다. 추석 연휴 중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총 715개소, 35,767년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귀농귀촌을 결심한 시민들은 다들 깊은 고민 끝에 그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네, 그 고민이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